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부분 변경, 새롭게 페이스 리프트가 된 현대 더뉴 아이오닉 5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최고 트림, 프레스티지 트림의 4륜구동과 20인치 휠, 이 두 가지만 빼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은 6천만 원이 넘긴 하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다 받는다면 실구매가는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되죠. 아무튼 현재 한 800km 정도밖에 안 탄 완전 새 차기 때문에 좋습니다. 옛날에 그 기안84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차를 뭐 타보고 많이 타봤는데 이제 새 차가 좋긴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솔직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게 좀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시승차 같은 경우는 풀옵션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경차도 풀옵션으로 옵션을 다 때리박아 놓으면 좋아요. 탈만합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세컨카로 하나 장만을 할까? 그리고 저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뭐 전기차를 싫어하진 않는데 좀 더 내연기관이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사람인데 또 이렇게 풀옵션에 새롭게 바뀐 전기차를 타니까 또 이거를 또 기변을 해볼까 사볼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이번 아이오닉 5는 거의 한 3년 만에 부분 변경이 되었고요. 가격 동결과 함께 내외장 디자인과 옵션, 최신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기차는 바로 뭐다? 주행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배터리보다 용량이 큰 게 들어가 있어서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났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이 모니터가 보일진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88%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약 546km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제가 100%를 채운 것도 아니고 88%만 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대가 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100%까지는 아니고 95%까지 충전을 했거든요, 어제. 그랬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580km가 나왔습니다. 원래 요 더뉴 아이오닉 5는 EWD 후륜구동의 19인치 사양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는 차는 인증된 주행 가는 거리가 470km대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막히는 길 위주로 가시면은 전비가 좀 더 좋게 나오긴 하겠죠. 아무튼 간에 저속 고속 합쳐가지고 전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가 470km대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구형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초기형 아이오닉 5는 막 4륜구동 넣고 휠 인치업하고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대였거든요. 거기서 뭐 고속주행 위주로 하신다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많이 떨어지긴 하겠죠. 아무튼 간에 지금 페이스 리프트된 더뉴 아이오닉 5는 4세대 배터리 셀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배터리 셀이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신형도 동일합니다. 이게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하면서 같은 부피의 배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 4년 전에는 뭐 몇 킬로밖에 못 갔어. 근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주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소유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충전, 요거를 줄여준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거주지, 그러니까 집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내가 이사를 하지 않는 이상 평생 살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다면은 전기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신형 아이오닉 5를 타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전기차 구매 욕구가 그렇게 크게 당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 리프트된 더뉴 아이오닉 5는 언제 한번 약간 할인할 때 한번 질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전을 했을 때 초고속 충전기 350kW급 이상의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제 근처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kW급의 고속 충전기로 이 아이오닉 5를 충전했는데요. 50%에서 95%까지 충전하는데 대략적으로 시간이 한 2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뭐 이거 리클라이닝 의자 해가지고 눕혀가지고 막 유튜브 보고 뭐 릴스 뭐 쇼츠 재밌는 거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95%가 차있더라고요.
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주행 가는 거리가 많아진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충전했을 때에도 이 충전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크진 않겠다 싶어요. 근데 아직까진 제가 내연기관 오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턴을 온 김에 앰비언트 라이트, 참고로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도어 쪽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직까진 제가 내연기관 오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충전되는 시간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그 충전기 앞에서 막 10분, 20분, 30분씩 나의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그렇게 쓴다는 게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뭐 어디 근처를 가려고 해도 몇 시간 걸리는 거면 뭐 밥이라도 먹고 올 텐데 한 2, 30분이면 끝나. 근데 저는 좀 밥을 늦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 30분 만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상 충전기를 꼽아놓고 어딜 가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차 안에서 뭐 할 거 없으니까 뭐 핸드폰 보고 뭐 그러는 시간이 살짝은 아깝더라고요. 신형 아이오닉 5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 가격이 동결이 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닉 5가 2023으로 연식 변경이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랑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 이 페이스 리프트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오닉 5가 2021년도에 첫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부분 변경이 되었는데 그때 옵션이 조금 조정이 있고 바뀌고 뭐 그러긴 했어요. 배터리도 조금 더 용량이 큰 게 들어가고. 근데 이 롱레인지 기준으로 43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뭐 42kW짜리에서 47kW짜리로 이렇게 배터리가 용량이 증가가 되긴 했지만 뭐 옵션 조금 변한 거 가지고 400 얼마가 올랐어. 이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 상반기 이때 와서 다시 보니까 뭔가 요 지금 더 뉴 아이오닉 5 가격을 위한 빌드업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과한 가격 상승이었지만 이미 가격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올리기가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르지 않고 동결이 되었다는 게 칭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과거부터, 이 뿌리부터 살펴보면은 진작에 가격이 올라갔었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요 보조금이 발표가 되기 전에 판매율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전기차 판매율이 박살났다 이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때가 1월인가 그랬어요. 당연히 그때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 초기 드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이 없으면 선뜻 구매하기가 조금 망설여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내연기관에 비해서 유지비가 덜 들고 뭐 수리라든지 뭐 일단 오일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유지비 측면에서도 이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내 돈, 그러니까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크다 보니까 보조금 없이는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선뜻 구매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전기차 보조금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전기차 시장이 좀 활성화를 띠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살짝 둔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말하자면 되게 얘기가 길어지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시대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물건을 소비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얘기가 조금 산으로 가긴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더 뉴 아이오닉 5는 이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와 디지털 센터 미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G3에는 뭐 구형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닥 뭐 신기하진 않은데 제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차량을 엄청나게 오랜만에 타보거든요. 거의 뭐 몇 년 만이야? 거의 몇 년 만에 타보는 건데 처음에 제가 이 아이오닉 5를 시승차를 인수를 받고 딱 타야 되는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너무 눈에 안 익는 거예요. 거리 감각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이거 주차가 조금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현재 한 3일 정도 이 아이오닉 5를 그냥 데일리카처럼 출퇴근용으로도 타고 하다 보니까 또 금방 익숙해집니다.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신형으로 오면서 이 디지털 센터 미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착 누르면은 디지털 센터 미러로 변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센터 미러가 물리적인 거울에 비해서 크게 편하다고 느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엄청난 폭풍우가 내리치는 그런 날씨가 아니고서야 디지털 센터 미러의 장점을 크게 느꼈던 적이 없어요. 네. 요거는 요즘 최신 현대차에 많이 적용이 되는 옵션이긴 하죠. 근데 요 디지털 센터 미러가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돈을 추가하고 옵션을 넣으셔야 되거든요. 50 얼마인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비추드립니다. 그렇게 크게 추천하진 않아요. 차라리 그 돈을 조금 모아서 요 비전 루프를 선택하세요. 왜냐면 이 비전 루프가 일반 썬루프처럼 개방이 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실내에 탔을 때의 개방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썬루프와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오픈카까지는 아니지만 뚜껑이 열리는 차를 탄 것처럼 개방감이 정말 시원하고요. 특히나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충전기를 꼽아놓고 쓸데없이 그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뭐 핸드폰 보고 하다 솔직히 핸드폰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다 보면은 또 질려, 재미없어, 눈 아프고. 그래서 뭐 할 거 없나? 그래서 리클라인이 딱 의자 눕혀놓고 딱 하늘을 봤는데 이 비전 루프 덕분에 하늘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차박을 하러 온 거는 아니지만 약간 세미 차크닉을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이 비전 루프는 돈 주고 추가 옵션을 넣으셔도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전용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연기관을 타다가 이 아이오닉 5를 탔을 때 조금 이질적인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신형 더 뉴 아이오닉 5는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CCNC를 그대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는데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내비를 찍어둔 상태거든요. 이 내비 기반으로 알아서 이렇게 앞쪽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뭔가 최신화된 옵션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고급스럽고 좋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도 약간 변형이 되었습니다. 2024년으로 오면서 요 CCNC가 들어가는 차량들의 계기판,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바뀐 차량을 지금 처음 타보거든요. 되게 예쁩니다. 기존도 사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신형은 조금 더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시인성이 훨씬 좋아요. 모드도 많습니다. 현재 저는 모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심플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디테일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이런 눈금이라든지. 그리고 클래식 모드도 이 CCNC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좀 더 예쁘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좀 더 깔끔하면서 요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저는 요 계기판 클러스터 디자인 바뀐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특히나 이제 스포츠로 바꿨을 땐 이 계기판이 내연기관을 탄 것처럼 정말 스포티하게 바뀌어요. 정말 스포티하게 바뀌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쭉 밟더라도 이 전비가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3박 4일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탈 때처럼 이 더 뉴 아이오닉 5를 타고 다녔는데요. 현재까지 트릭 컴퓨터상 찍힌 게 전비가 7.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요 차량 기준으로 EWD의 19인치 휠, 빌트인 캠 적용 기준으로 전비가 5.1km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요 계기판 상으로는 7.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걸린 김에 요 시네마 요걸 누르게 되면은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은 OTT 서비스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요. 유튜브. 이런 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기존에는 하려면은 막 핸드폰 연결하고 뭐 앱 설치하고 굉장히 번잡스러웠는데 신형은 그냥 이 기존 자체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도 먼저 사면 먼저 살수록 손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술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산 사람이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경우에 이 상품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한 5년에서 한 8년 주기로 뭔가 좀 크게 바뀌는 반면에 전기차는 막 1, 2년 상태로 달라요.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후년 다르고 되게 이 기술이 발전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라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 외장 컬러는 그래비티 골드 매트라고 뭐라 그럴까 아주 옅은 은색인데 무광 컬러거든요. 근데 이 네이밍 자체가 골드 매트라 써 있어서 골드 색깔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밝은 회색인데 무광 컬러입니다. 밝은 회색의 무광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광이 뭐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예쁘죠. 뭔가 스포티해 보이고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근데 건사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사고가 안 나면 베스트긴 하지만 뭐 주차하다 긁을 때도 있고 뭐 누가 문콕을 할 때도 있고 뭐 어디 갔는데 나도 모르는 스크래치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차 타다 보면은. 근데 외장이 무광일 경우에는 이 스크래치를 다시 복원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은 거기를 연마 작업을 시킨 다음에 광택을 내가지고 딱 덮어야 되는데 무광이잖아요. 그러면 광택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이런 뭐 외장 판금 이런 걸 배우진 않았지만 뭐 어깨너머로 들었을 땐 상당히 기존 컬러를 맞추기도 어렵고 무광이기 때문에 그 광량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이 스크래치를 달고 살아야죠. 뭐 수리 안 하고. 그리고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무광 바디가 좀 때가 좀 잘 탄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접힌 그 부위에 뭔가 목주름에 껴있는 때 마냥 때가 껴있어요. 때가 잘 끼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내 컬러는 테라 브라운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매트 브라운인가 아무튼 신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색깔을 선택하시면은 지금 이 스티어링이라든지 약간 이제 G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싹 다 연한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브라운과 베이지의 중간 컬러라고 할까요? 요게 현대차에서는 과거에 포니에 그런 색깔의 시트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시트 컬러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 컬러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포니 차량을 실제로 디테일하게 본 적이 없긴 하지만 그 차량의 실내 컬러를 많이 오마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테라 브라운도 사실 나쁘지 않은 게 원톤으로 가면은 좋긴 좋죠. 근데 약간 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테라 브라운은 브라운 컬러와 약간의 이런 쥐색 컬러가 혼합이 되면서 투톤입니다. 투톤이라서 훨씬 더 질리지 않고 좀 더 예쁘게 보여요. 뭔가 인테리어가 잘 된 집에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아이오닉 5가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성능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데일리카로 며칠 동안 타고 다녔는데 보통 제가 전기차를 싫어하는 이유가 좀 많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승차감이었습니다. 보통의 전기차들은 요 무게중심이라든지 배터리가 하부 쪽에 깔리다 보니까 승차감을 비교적 탄탄하게 조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브랜드가 그렇죠. 근데 요 신형 아이오닉 5는 그냥 내연기관을 탄 것 같아요. 진짜 승차감만 본다면 내연기관하고 거의 뭐 다르다는 점이 없을 정도로 정말 편안하게 운용을 할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은 저는 좀 허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신형은 허리가 아프다라는 그런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현대차 신차에 주파수 감응형 쇼공슈바를 많이 적용을 시키는데요. 이게 특정 주파수에서는 서스펜션을 조금 완만하게 조절을 해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적용이 되었을 때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차량도 있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차량도 있는데 아이오닉 5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차량 하부나 리어 휠하우스의 강성을 높여서 뭐 저주파음을 감소시키고 이런 NVH, 정숙성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디테일하게 느껴봐야지 조금 조용한 수준이고 뭔가 구형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천지개벽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기존의 아이오닉 5 자체가 좀 조용한 차량이었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시끄러운 차가 조금만 조용해져도 이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데 원래 조용한 차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조용한 차 범주 안에 속하기 때문이죠. 대신 이렇게 뭐 좌회전이나 뭐 유턴 아니면 급격한 코너링 이런 데로 돌아 나갔을 때는 차체 거동성이 살짝 좀 밍숭밍숭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고성능 모델인 아이오닉 5N을 타서 그런지 좀 더 그렇게 느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5N은 트랙을 달리기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본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켜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엑셀링을 하면
와. 소리 이거 들리세요? 와, 저는 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되게 인위적인 소리가 나고 뭔가 내 차에서 나지 않는 남의 차에서 나는 듯한 소리가 나서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 신형은 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새로운 거로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기존하고 사운드도 다르고 음향도 다르고 요 밸런스가 달라요. 밟았을 때 진짜 고성능 차를 탄 거 마냥 감성 마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완전 막 2000년대 초반에 이 실내에 놓는 배기음 사운드 스피커를 팔았거든요. 그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를 구동하는데 차이점은 없지만 이 소리, 사운드만으로도 운전자의 감성을 살려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계속 키고 다니니까 제가 이제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요 소음이 갑자기 귀에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좀 매력적인 사운드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사용성이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부위가 바로 이 중간부에 있는 유니버셜 아일랜드입니다. 과거에는 좀 더 이게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넓기도 하지만 이게 뭐 차박이라든지 뭐 차크닉을 위해서 실내 공간을 넓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차박이나 차크닉을 하시는 분들이 이 비율로 따졌을 때 많지가 않거든요. 10명 중에 진짜 많아야 3,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크닉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쓸데없이 이렇게 실내 공간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요 유니버셜 아일랜드의 사용성이 진짜 극악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무선 충전이 저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 중, 특히 이제 이렇게 주행 중에는 뭐 꿈도 못 꿀 일이죠. 핸드폰을 뭐 꺼낼 수도 없어요. 정차나 해야지, 신호나 걸려야지 핸드폰을 꺼낼 수가 있었는데 신형은 일반적인 내연기관처럼 이렇게 바로 센터에 위치해서 요 사용성이 가장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이렇게 뒤쪽으로 조절을 하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내 공간을 또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사용성은 구형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중앙부 쪽에 콘솔 박스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아래쪽에 엄청나게 광활한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자잘한 짐을 비롯해서 큰 짐을 두기에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사실 오늘 휴일인데 퇴근하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